안녕하세요. 보험형 김동진입니다. 오늘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내장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백내장은 보험사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지급 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졌는데요. 만약 당일로 수술하는 경우가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하시고요.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와도 실비보험은 통원 한도가 25만 원이라서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비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지급 기준 정비 추진 내용을 보면 과도한 수술 서류 요구 등으로 인한 선의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선 기준을 과거 청구권에 소급 적용하고 보험업계가 상생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구제를 자율 추진하는 등 선량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될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 이해를 돕기 위해 백내장부터 말씀드리면 사물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인데요.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70%, 70세 이상이 되면 90%라는 수치로 많은 분들이 백내장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백내장의 종류를 보면 노인성 백내장, 외상성 백내장, 합병성 백내장, 후발성 백내장, 선청성 백내장 등 다 똑같은 백내장이 아니라 원인에 따른 백내장과 혼탁 부위와 기타에 따른 분류까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치료 방법도 약물요법, 레이저요법, 수술요법, 그리고 백내장 수술이 있습니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방안이 나온다는 건 백내장 수술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받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우리나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다빈도 상위 주요 수술 1위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고요. 통계 자료에도 가장 많이 하는 수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수술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가입자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많은 수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주요 수술, 주요 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1위 일반 척추 수술, 2위 슬관절 치안술, 3위에 백내장 수술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발생 비용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이 높기는 하지만 건수로 보면 백내장 수술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수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백내장 수술 비용 합계가 8,234억 원으로 측정되고 있는데요. 엄청나네요. 그럼 이번에는 백내장 치료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라는 건 단초점 수술과 다초점 수술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단초점은 급여 적용이 가능하고요. 단초점은 비급여로 급여 적용이 안 됩니다. 사실상 단초점은 급여 적용이 되니까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다초점은 비급여다 보니 금액적인 부담이 상당하겠네요. 또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비용은 다양하겠지만 어떤 곳은 최대 680만 원까지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슈가 되고 있던 부분이 실비보험에서 백내장 수술 시 다초점 렌즈 삽입술에 대해서 보상 기준을 강화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금융감독원의 지급 기준 정비를 통해서 보상이 가능할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백내장 보험금 청구 관련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부터 잠깐 보면 우리가 가입한 실손보험의 약관에서는 16년도 1월 이전의 실손의 경우 시력 교정술 면책 사유라 보장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16년도 1월에 실손보험 약관이 개정이 되면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수술, 즉 비급여 수술은 보장하지 않겠다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급여가 적용되고요. 다초점 렌즈 삽입술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약간 보상 기준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6년도 1월 이전의 실손은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도 보상이 가능했고요. 16년도 1월 이후부터는 실손은 보상이 불가하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6년도 1월 이전 실비보험으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청구하더라도 시력 개선을 위한 목적이면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치료 목적임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데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는 지급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불편이 증가했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 목적임을 입증을 하더라도요. 2022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입원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통원한도 25만 원 내외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서 이미 680만 원을 결제하고 수술을 하는 가입자들과 보험사의 분쟁 사례가 많았습니다. 통원 한도를 25만 원으로 정하면서 통원 한도를 초과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전부 본인이 부담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자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 확률도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입원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도 보시는 것처럼 현저히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경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으로 수술을 하지만 이번에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 방안을 마련한 건데 그렇다면 이제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 세 가지의 경우만 수술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시켜서 인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과잉진료, 부당청구 우려가 적은 고령자, 만 65세 이상 백내장 유병률이 60대 이상은 70%이고요. 두 번째, 다초점 렌즈가 아닌 단초점 렌즈 삽입술은 보상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종합병원 이상 큰 병원에서 수술한 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통원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던 부분도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저질환, 합병증 부작용 발생의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입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고 하면 기저질환 보유, 유무 확인을 위한 진단서, 합병증 및 사후조치 내역 확인을 위한 의무기록지, 그리고 처방 전, 마지막으로 세극 등 현미경 검사 결과지 등 보험사마다 필요서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담당 설계사나 가입약관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입원 필요성을 심사하지 않을 것을 자율 공고하고 있는데요. 70세 이상 고령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그리고 취약계층까지는 무심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율적이라는 것이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작용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론만 본다면 입원 의료비 보상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소비자분들께 보장을 받는 것에는 더 나아질 결과로 예측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일부 손해사정사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여전히 백내장 수술 시 통원 의료비 한도로 지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개선된 상태는 아니지만 입원 필요성을 까다롭게 심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심사 지급 방안도 자율적으로 실시 예정이어서 보험사들이 얼만큼 진행해 줄지도 아직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잉 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가는 것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조항을 만들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손에 있어 특히 과잉 진료는 굉장히 문제가 큰데요. 우리가 보험 외에도 지출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보험에만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보험사들은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치료비는 감당하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치료비만 보험으로 대비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많은 분들께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 오픈 채팅 또는 익명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보험 관련 궁금증도 편하게 물어보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알차고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보험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주십시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